안녕하십니까. 오난자 판결을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저도 생일 있었고 장모님도 생일도 있고 가족 행사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 작업은 거의 제 작업장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텀이 길어서 오늘은 이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제 일단 앉았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27일 제가 독립한 지 604일째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메일도 한번 쭉 보고 제가 가는 루틴이 있어서 거기 쭉 가는 중에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워드프레스를 이제 여러 개를 깔아 놓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메일로 워드프레스 관련된 이제 메일이 오죠. 그럼 거의 다 무시합니다. 뭐 플러그인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 비밀번호 초기화를 누군가가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죠? 누군가 다음 계정이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시도를 한 거죠. 그럼 이런 계정 같은 경우는 어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 바꿔주는 게 좋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얘가 이거를 어떻게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불안하니까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제가 지금 금방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또 메일이 왔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그래서 아주 길고 복잡한 걸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 메일이 이렇게 스팸처럼 계속 오는 게 보고서 리포트적으로 오잖아요. 뭐 "업데이트 됐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인제 스킵하는데, 이렇게 좀 민감한 정보에 대한 것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자, 그럼 그리고 오늘은 보다 보니까 이 이 이런 사이트를 봤어요. 잠깐만.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QR 코드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QR 코드를 만약에 그 PC에서 이거를 봤을 때 QR 코드 찍으면은 핸드폰으로 QR을 찍는 건데 이게 로그인이 되는 건가? 그래서 여기 스캔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바일에서 같아요. 모바일에서 요렇게 요런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이게 아마 이미지를 이렇게 동쪽으로 만든 것 같은데 동영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스크랩을 해 놔야죠. 사이트까지 예 보이게끔. 그래 다음에 또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보이게 하고. 참고 디자인에다 넣어 놓은 QR 코드. 지금 당장 제가 적용할 건 아니고 나중에 요런 것들을 또 찾으려면 또 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스크랩 해 갖고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닫고 오쉣. 민감한 정보가 살짝 노출됐는데 봤더니 비밀번호는 어차피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 갖고 다시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어우, 시커맸네. 그래서 4분 정도 찍었는데 또 새로 찍을 뻔했습니다. 자, 그냥 가겠습니다. 하실 분은 하십시오. 제가 뭐가 있다고. 일단은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뭘 할 까요? 할 일을 이제 다 했구나.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이제 QR
코드 편집하는 사이트? 그죠? QR 캔버스, QR 캔버스를 계속 작업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를 하다가 찍다가 그리고 또 중단돼 갖고 못했어요.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이거 보통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런칭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5월 27일이죠. 6월 달 런칭하는 걸로 바꿔서 이제 거기에 목표를 바꿔서 이제 좀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이 끊기면 저는 여기 이것저것 막 하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수정을 4개 사이트를 수정을 했거든요. 버그도 발견을 했고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어 갖고 기능도 막 넣고 그냥 생각날 때 막 넣어야지 그러면 또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4개 사이트? 4 개인가 5개 사이트를 막 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다 끝내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오면은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리는 거야. 다행히 펄 캔버스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 잠깐만. 어디 했지? 기억났나 내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결국은 모닝 해놨거든요. 2분의 제 세팅되네요. 다행이다. 음. 카페 입사인가? 카페 입사가 맞군. 아, 모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오퍼스로 되어 있네요. 잠깐. 보너스로 바꾸고 굿모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얘가 기록을 남겨놨을 거예요. 아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클로드 코드나 이런 클로드 코드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끊겨 갖고 이제 토콜이 낯서든 했든 제가 수동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수동을 작업을 서버에다 업데이트 해 놓으면은 그 서버에서 업데이트된 거를 반드시 로컬에다가 업데이트를 파일을 덮어 씌워 놔야만 얘가 클로드 코드를 이제 로딩을 했을 때 파일의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보고 얘가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인제 작업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작업 여기 서버 따로 얘 따로 하다 보면은 얘가 또 이걸 못 따라가다가 얘 나름대로 그냥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한 거를 저는 모르고 또 바보처럼 그냥 서버에 바로 올려 갖고 수동으로 작업해 놓은 게 뭐 덮어씌워지게 되면 또 개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게 살짝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볼까요? 5월 20일 날 했네. 일주일 동안 놀았구나, 내가. 그렇죠. 제가 이때쯤 20일 이후로가 연휴까지 해서 구미도 갔다 오고, 맛집에 제 생일도 있고, 그래서 막 선글라스도 맞추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션 노트 업데이트를 했고, 이미지 자 로그를 했고, 원형 프레스 스크롤바를 들었고, 그죠? 섹션 타이틀 줄바꿈 전체 합쳐 정도 넣고 세션 노트에 있는 완료 항목을 한번 볼까요? SEO 랜딩 4페이지 오지 이미지 오지 이미지를 각각을 만들어라.
편집기 프로젝트 스캔 추적. 스캔 추적은 뭐지? 오지 와이파이 QR. 이거일 때 아, 여기가 지금 메타 태그가 되게 약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얘가 이걸 만들어 주면은 제가 넣겠다는 뜻 같은데 리뷰. 이게 뭔? 죠 완료 항목 이두 개, 두 개 작업을 위 가지 작업을 하려 합니다. 네? 어떤 작업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추가 설명을 그럼 진행되어 이해합니다. 후 진행 여부를 아, 내가 뭘 할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그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라. 도대체 뭔 작업이냐 이런 뜻이죠. 왜냐면 얘네들도 에이전트가 계속 바뀌니까 미완성 그 미완료 항목을 누군가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 스타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저게 뭐지? 자기가 써놓은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얘가 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파일도 읽어보고 맥락을 자기도 파악을 한 다음에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랜딩 SEO 랜딩 내 페이지 오지 이미지라는 것은 문제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링크를 공유할 때 미리 보기 썸네일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코드에는 이미 경로가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미지 파일이 서버에 없다. 이 파일 와이파이 QR 코드 점 SEO 랜딩 여기 보면은 봐봐요. 그러니까 오지 이미지 사이즈도 보면 1200 가로 폭이 1200 오지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카톡을 보내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 조그만 건데도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1200 1200이면은 한 2만 원거든요. 2만 원인데 큰 건데 이미지는 캔바나 피그마나 이런 데서 직접 제작을 하거나 PHP로 서버에서 자동 생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PHP로 서버에서 자동 생성하는 거 진짜 좋아요. 편하긴 편한데 이미지가 완전 개구려요. 개구리니까 이건 웬만하면 정말 안 하는 게 좋다. 이미지는 챗GPT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채찌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거라서
근데 뭔지를 알아야 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이미지를 챗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 거다. 제작할 예정이다. 4개의 이미지라고 써봅시다. 정확하게. 고지 이미지를 챗GPT를 이용해 제작할 예정입니다. 4개 파일이 어떤 페이지인지 요약해 주세요. 그래야 챗GPT가 정확하게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챗 GPT용 앱에서 고지 이미지를 할 수 있게 각 페이지별 프롬프트 명령어죠.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봐봐. 만들어 주면은 내가 딱 던지면 끝나는 거지. 그다음에 이건 이거고 2번을 봅시다. 2번이 뭐였지? 편집기 프로젝트 스캔 추적. 말도 어렵다. 편집기 프로젝트 스캔 추적.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QR코드로 누군가를 스캔을 하면은 r.php를 통해서 QR 스캔 로그 테이블에 기록을 한다. 누가 스캔을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스캔을 했는지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로 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남겼는지 그러니까 대시보드에서 내 QR 코드를 몇 명이 통계죠. 누가 몇 명이 스캔을 했는지를 기록을 남기는데 그런데 이 추적은 단순 URL QL만 작동한다. URL QL만 작동한다.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사용자가 캔버스 편집기로 디자인한 비저장한 프로젝트도 QR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스캔은 추적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게 추적이 되도록 통계 잡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하겠네. 먼저 뭐부터 할 거냐고? 당연히 1번부터. 완성된 후 2번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오지 이미지를 이거를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만들어 주겠죠? 사이즈나 이런 것도 얘가 이제 알려줄 거니까 이 4개의 파일에 대해서 얘가 파일을 읽고 이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챗GPT용으로 만들어 주겠죠? 네, create 한 개 먼저 보내보겠어요. 음? 보시죠. 네. 사용법. 이걸 골라야 되나? 챗GPT에서 linking. 아닌데 그냥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음, 아직 멍청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올려야 된다고? 페이지.
asset 이미지 asset 이미지 오지 와이파이 asset 이미지 아 와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줬네. 일단은 두 번째 거 4 개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고 이걸 이미지 슬림으로 가 이름을 줄 걸 이거 2개 표현져 있지? 그죠? 아 이 이미지 네? 제가 만들고 있는 동안에 이거를 변형을 하겠습니다. 용량도 크고 일단은 지금은 1.15 메가잖아요. 너무 커서 아까 가로 사이즈가 1200 곱하기 어쩌고였죠. 그래서 1200 그대로 두고 웹P 형태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본이 1.15 메가였는데 48K로 바뀐 거죠. 압축률이 95% 됩니다. 그걸 다운받고 받았죠.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좀 더 올려야 되니까 입사였죠. 에셋의 이미지에 여기다 넣으라고 했다. 입사를 찾아봐야지. 입사 일단은 여기를 인 거죠. 아, 두 번째 것 지금 다 됐을 것 같은데 뭐 이쁘게 만들어졌죠. 어쨌든 간에 한번 메뉴 그 사이에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리뷰는 뭐, 그리고 다 리뷰 만든 1200 두고 웹피로 두고 압축 다운로드 네 이걸 올리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또 네 번째 던져 놓고 세 번째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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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메뉴 아 그리고 이걸 다시 말 상대 그대로 두고 웹피로 쭉
다운로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네 번째 뭐지? 오직 프라이스 요금 페이지. 프라이스 프라이싱 프라이싱 다 했죠. 네, 다. 그런 다음에 얘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식 그대로 오늘 수정한 게 17, 여기까지 안 맞지? 카카오 몇 개야? 9개. 이게 10개인데? 히어로 이미지, 카카오뱅크, 로고, 하나, 둘, 셋, 6개네? 이거가 내가 새로 만든 것 같아. 이건 메인 페이지 같은데요, 내가. 내 생각에는? 아닌가? 볼까요? 메인 페이지. 예,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말해줘죠. 서버와 로컬에 고지 이미지를 모두 업로드 및 다운로드 완료했습니다. 다만 첫째, 이미지를 압축 용량을 줄이기 위해 .fp로 수정했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용 고지 이미지인 이 게 만든 생성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파일들을 다 바꿀 것 같고,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로컬의 이미지가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것도 얘가 파악을 할 거고, 그리고 경로를 이렇게 png에서 웹피로 다 수정할 거고, 4개 파일을, 그죠? 우리가 만든 4개 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뜨는 것은 지금 파일이 수정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한 거를 이제 저장을 커밋을 하게 되면 이게 M이 사라져요. 어쨌든 자기가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변경이 한 줄이라도 마침표라도 다르게 되면은 이렇게 M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사항을 알려주고 으이씨 맞네. 이거 신규 이미지는 내가 어차피 다 올린 거니까 여기에다가 됐고 그러면은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요것만 와이파이 QR 리뷰 프라이스 메뉴 저 날짜가 27, 27, 27, 27 맞죠? 확인하고 여기 맞고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이트가 많으니까 저번에 잘못 올려 갖고 시겁했습니다. 항상 이게 맞는지 내가 올리는 곳이 맞는지를 서로 비교하고 왜냐면 파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다 인덱스고 뭐 프라이스고 다뭐 에셋이고 이러니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다 됐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 프라이스는 기억입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게 가 만든 테스트는 자기한테 하면 된다. 자기한테. 이렇게 계속 나한테 막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만든 게 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 작업은 끝났고 그 제가 말했듯이 이제 챗GPT가 이제 이렇게 공유 계정, 겜스고 같은 공유 계정에서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보는 사실 민감한 정보가 아니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홍보화되고 갖고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민감한 정보다라고 싶으면은 이건 제가 이제 네? 민감한 정보다 싶은 것들은 바로 오른 여기에 예를 들어 이게 민감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바로 작업을 끝나고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디 작업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블로그에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영상으로 찍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뭐 발견했었거든요. 오늘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지? 오지미지 디버그? 아 여기구나. 여기 이 페이지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도 그냥 알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지미지를 카톡 같은 경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이제 아까 카톡에서 보였잖아요. 공유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지 이미지를 바꿨어요. 바꿔서 다시 카톡을 보냈는데 옛날 게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얘가 캐시를 얘가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는. 그래서 거기에 캐시 초기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얘가 저장 카카오가 카톡이 갖고 있는 이제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초기화 시키고 내가 바꾼 이미지로 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를 뭐예요? 디버그를 하면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내가 바꿨어. 이게 2만 원으로 바꿨어. 그러면 캐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초기화가 됐죠.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정보를 얘가 싹 지우고 이제 새롭게 만든 걸로 얘가 로딩을 해서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그래서 디벨롭 쪽
아마 검색하면 나올걸요? 카카오, 내가 이걸 뭘 검색했더라? 예전에? 카톡, 캐시 데이터 삭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안 나오네. 이거가 뭐지? 카톡 캐시 데이터 삭제. 카카오톡 데이터 삭제. 얘가 알려준 게 뭐였지? 물어볼까요? 카카오톡 오지 이미지 디버그. 카카오톡 오지 이미지 디버그. 바로 나오는 거야. 공유 디버그 도구. 공유 디버그 도구. 공유 디버그. 카톡. 카카오. 카톡. 공유 디버그 도구.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런 표네. 카톡 공유 디버그 도구. 아, 저장해놔야 되겠다. 계산해야 돼. 캐시. 캐시. 독지.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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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인가? 캐시. 저기요. 이렇게 캐시 초기화 있죠? 여기 같아요. 일단은 얘한테 알려줘야죠. 우선 잘 되니까 서버에 테스트 서버에 업로드 완료 후 테스트 결과 모두 정상적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커밋을 한번 할게요. 왜냐면 작업이 다른 거니까 1번하고 우리가 제가 하려고 했던 2번 작업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1번은 어쨌든 간에 그 이 페이지 4개 페이지에 대한 어떤 SEO를 위한 오지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을 작업을 했다라고 얘가 기록을 남기는 거죠. 2번 작업으로 시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얘가 2번 작업을 하겠네요. 어우 시끄러. 응? 아 오늘 쓰레기처럼. 아, 좀 문을 열어놨더니 그래서 지금 오늘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거든. 그래서 지금 수거 차량이 왔는데 숟가락같이 생긴 거를 썼어요. 여러분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작업하는 동안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저는 얘는 얘대로 하고 제가 할 게 있으면 한번 해야 되니까 할 거를 끝내고 가요. 설명할 게 있는데 이 파란색 이 전체를 바꾸자니
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으니까 가 볼까요 그대로? 디자인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예 기능적으로 작업까지 끝냈나? 이 작업까지 끝냈고 그 만 뭐야 만들기 요게 로그인 사이즈가 뭐지? 사이즈가 수정사항 1 번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메뉴죠. 메뉴 CS가 메뉴를 로 조금씩 특히 회원가입 통일을 프라이싱 PGP 기준으로 모두 를 주세요. 그리고 가입 메뉴 호버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얘네들 용어로는 호버라고 하더라고요. 오버가 아니고 후버. 후버 시 텍스트가 을 안 보입니다. 예. 일단 수정할 사항을 일단 찾았죠. 작업을 어디까지 했는지 볼까요? 오 끝내 놨네. 이제 파악한 거야? 혼잡이구나. DB를 수정을 해야 되고 칼럼을 추가해야 되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요거를 수정을 하고 결과는 마이 페이지에서 편집기 프로젝트를 클릭해도 스캔 통계가 표시된다. 주의사항 비로그인 사용자가 만든 QR은 DB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소스 프로젝트 이거가 편집기 저장 시 추적 불가 표시된다. 이건 해도 동일하다. 비로그인을 하면 당연히 그런 걸 안 보여줘야 되는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고 이게 혜택이 될 거고 진행을 할까요? 당연하지. 알아서 했어야지. 20%밖에 안 남았는데 그지? 일단 진행해 볼까요? 하는 얘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버그를 수정할 걸 좀 더 찾겠습니다. QR코드 만들기부터 해 볼까요? 이
사이즈를 하고 색상을 그리고 호초기와 테스트를 위한 기본 사이즈로 한번 갑시다. 420에 420 기본. 기본 사이즈고 작은 사이즈로 생성.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가능. 공유, 편집 받고 편집에서 1:1 사이즈 이렇게 해도 되고 템플릿을 리뷰하자 가고 영역자 추가 에 들어간다. 이미지 업로드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네, 뜨지도 않네. 이게 눈에 안 띄죠? 아, 안 뜰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냈네. 이건 좀 고민 좀 해봐. 사각, 원형, 삼각 필요하긴. 이렇게 뭔가를 줄 때 색상 빨간색 저는 테두리 두께 난 테두리가 곡선으로 된 원했는데 이게 다 됐을 것 같죠? 다 됐다. 자, 변경사항이 DB를 업데이트하고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DB를 마이그레이션 합치는 거, 통합하고 이렇게 하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얘가 만든 거를 이렇게 통합해서 컬럼을 추가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일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서브 업로드는 그죠? 이거부터 하라고 하니까 제가 DB를 접속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DB에 들어왔어요. 이게 QR 또 가져오기에서 찾아가야 돼. 앞에 입사 QR 킹받에 DO에 그레이션의 오늘 날짜 7일이죠. 5월 27일 시 6분 이름이
009 에디터 소스 프로젝트 소스 열고 가져오기. 녹색으로 빨간색이 뜨면은 이제 뭔가 오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녹색이 되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뭔가를 바꾼 거라고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고 인제 그럼 파일을 에셋 뭘 올리죠? 자 다시 한번 확인. QR 캔버스 맞고 QR 캔버스 맞고 에셋을 올리고 이제 에셋에서 JS 에셋에서 JS 몰 JS를 올리고 에디터를 올 API에서 두 되니까 맞네. 프로젝트 세이브스 프로젝트 스테이트 프로젝트 세이브하고 스테이터스 를 맞죠? 돌렸습니다. 테스트 방법 create php's URL 생성 로그인 상태로 가입했나? 아 소셜 로그인 그리고 소셜이란 것은 뭐 구글,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하는 거를 넣는 거죠. 회원 가입도 그렇고. 잠깐만요. 내가 가입을 했나? 뭐라 있을까? 들어왔죠. 프로플랜으로 고 기본이 아니라 요금 제휴 하는 거죠. 요금이라고 쓰고 프로플랜이다. 여기서 create에서 URL QR 생성을 해서 URL create 여기를 인식해서 버튼 포함되는지 들고 보세요. 여기서 편집을 눌렀을 때 편집기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눌렀을 때 여기에서 이게 떠야 된다는 거죠. src는 숫자가 포함되는지 src는 숫자가 포함되죠. 포함됐으니까 오케이. 포함됐으니까 됐다. 편집기에 저장을 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편집기 프로젝트 스캔 통계 조회 시 통계가 표시되는지 해보라는 거죠. 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 어? 이런 QR코드가 안 나오네? 다시 만들어졌죠? 생성 후에 디자인 편집으로 넘어갔는데
보고를 해야 되겠다. 얘한테 어씨 초반에 10%밖에 안 남았네. 네, 마이그레이션 완료했고 완료 후 서버에 파일 업로드 모두 한 후 테스트 해보니 숫자는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QR코드가 생성한 QR코드가 편집 페이지에서 뭐라고 뜨냐? 이렇게 뜬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넘어가는 건 숫자는 나오는데 QR코드가 같이 이 이미지가 안 오는 거죠. 얘가 이제 파악을 하고 수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앞에 써놨죠. 내가 이 작업은 네가 한 거를 다 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어떤 추측을 하냐면은 얘네들 대화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분명히 파일을 서버에다가 업로드 안 했을 경우도 있다. 안 해서 그렇다. 업데이트를 파일을 내가 수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서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의 수를 그게 확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로드를 했는데 안 되면은 이게 코드가 잘못됐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처럼 그 경우도 내가 분명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서버에다 업로드하고 해보니 결과가 나온 거지 업로드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로드 했다라고 작업을 했다 어디까지 했다 했는데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원인을 찾았대요. 재변경 이전부터 있던 버그이지만 이번 테스트로 드러났다. 지금 수정하겠대. 자기가 이제 맡아서 하기 전에 있던 버그인데 자기가 이제 지가 찾았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큐알 캔버스에 에디터를 업로드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하나 해봅시다. 다시 한번 큐알 캔버스 맞고 에디터에 가서 에디터 이거를 업로드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작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긴 구글 주소를 해서 큐알 만들었어요. 생성한 걸 디자인 편집으로 가요. 그러면 src가 9번으로 바뀐 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템플릿을 가서 한네모로 만든 다음에 아까 얘가 테스트를 뭘 해보라 했죠? 편집기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서 편집기 프로젝트가 통계가 나오는지라고 했죠. 프로젝트 저장.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나의 서비스에 가서 이거예요. 좀 전에 디자인한 거 5월 27일 날. 어? 아, 좀 전에 와이파이 이거 한 거죠. 통계에 가서 전체 스캔 마지막 스캔을 해야
어허. 음. 밖에 안 나지? 여기까지는 일단 끊고 갑시다. 프로젝트에 저장하기도 잘 된 공개 테스트 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세션 2에 업데이트하고 커밋해 주세요. 일단 끊고 갑시다. 자, 요게 다 돼 갖고 2%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또 얘가 컴팩트를 해 갖고 갈 거냐, 압축해서 갈 거냐. 저는 압축보다 세션 노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압축을 하면은 압축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얘가 또 약간 멍청해지더라고요. 기억을 전부 다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세션 노트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가 작업을 어디까지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디테일하게 한 다음에 얘를 초기화시키는 거죠, 세션을. 그러니까 새로운 애를 다시 불러 갖고 얘한테 세션 노트 읽게 한 다음에 새롭게 멀쩡한 정신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작업 방식은 어 누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어 3위까지만 끝내면 되는데 0% 예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다가 클리어를 해서, 아 잠시 워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인제 새로운 애를 불렀잖아요. 그다음에 굿모닝을 해야 얘가 인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세션 노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 팀장 파일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온다는 거죠. 로그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한테 브리핑을 해 주는 거죠. 팀장 중요한 7 명인데 4 명하고만 미팅, 가끔씩 이런 애들이. 마지막 작업이 프로젝트 스캔 추적 구현을 했다라는 거죠. 요거 아까 S 뭐 번호 나온 거. 결정 대기 항목이네. 비로그인 디자인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현재 세션 기반으로 해서 주 쉐어 토큰 DB 컬럼 방식. 그 말이야.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디자인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로그인 안 하면 디자인을,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로그인을 안 하면 디자인을 권한을 주면 안 되지. 되나? 줘야 되나? 이거 왔어. 무료야. 그리고 무조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지? 그래야 사용자들이 많이 쓰겠죠.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하고. 근데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회성을 할 사람들은 회원가입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맞네. 그래서 비로그인 디자인 권한을 현재 세션 기반에서 추후 쉐어 토큰
이것도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얘도 새롭게 온 애라서 그냥 노트에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아직 이제 주인이 이제 주인이라고 하면 여기 개발자가 요 부분 아직 결정을 못 해갖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얘가 내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지. 내가 코드를 봐야 알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코드를 한번 보고 비로그인 사용자가 자기 디자인을 나중에 다시 열 수 있는가? 비로그인 했던 사람이 다시 자기 디자인을 열 수 있는가? 이거는 막는 게 맞겠죠. 자기가 다시 디자인을 열어갖고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하고 싶으면 회원가입을 해야지. 현재 방식은 세션 기반이다. 카페에서 번호표 42번을 받았는데 번호표를 잃어버리면 내 커피를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문제점은 브라우저를 닫거나 다른 기기에서 열거나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답답하면은 로그인을 하든가 회원가입을 하고. 제한 방식은 쉐어 토큰 DB 저장이다. 사용자가 비유 카페에서 영수증 QR코드를 받은 상황이다. 영수증 URL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커피 찾을 수 있다라는 거네. 그죠? URL만 있으면 접근 가능하게 하면 좋지. 그죠? 필요하다. 이 작업을 할까요? 이거 알아봤으니까. 아까 이거 이 정도면 안 되니까. 예? 어디서 오류가 났는데? 나의 서비스에서 그거를 눌렀을 때 이거 발생했어. 에딧 적어놔야 돼. 되니까 프로젝트를 불러온 도중에 오류가 발생. 해야 되는 걸 적어놓고 얘하고 이제 이거를 알아봤으니까 알아봤으니까 상 작업을 필요합니다. 이것부터 하죠. 그러면은 하는 동안에 네 작업을 다 끝냈네요. 다 끝내갖고 제가 또 다시 이 두 번째 작업이죠. 두 번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DB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고 DB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여기 이번에 토큰 이건가 보다. 를 쉐어 토큰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쉐어 토큰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고 가져오고 녹색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은 3개네요. API의 프로젝트 세이브 API의 프로젝트 세이브 에디터를 올리고 에디터를 SSJS 에디터 JS
에디터 JS를 올리고 어, 를 올리고 음, 음. 이거 오늘 크레이트 이것도 여기 보니까 27일 날 수정한 게 두 가지네요. 아까 올렸겠지만 이름을 다 됐죠. 비로그인 사용자가 프로젝트 저장을 클릭을 하고 비로그인 그러면 비로그인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네. 로그아웃을 했어요.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 시크릿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저장까지 클릭한 다음에 일단 저장을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어. 회원가입 없이 이런 게 있네. 만들기를 눌렀어. 그래서 URL을 만들기 눌렀어. 이렇게 해서 이게 있네. 디자인 편집이 있네.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 디자인 편집에 들어왔죠. 그래? 그러면 나는 템플릿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리뷰 이벤트를 했죠. 그 다음에 저장이 있네. 저장하는 건가 보다. 저장을 눌렀을 때 눈에 안 띄네. 음, 음. 자, 일단은 이거를 눌렀을 때 나온지 봅시다.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롭게 이제 내가 들어왔어. 그래, 이 주소만 알면은 그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편집해놨던 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진짜로. 네, 저장해놨던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수정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이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정한다. 프로젝트란 단어가 맞나요? 프로젝트, 내 디자인, 캔버스. 자,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비 로그인. 일단 다 했다고 해야죠. 마이그레이션 완료. 파일 업로드 완료. 그런 후 테스트 해보니 추가 추정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추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 프로젝트 저장이란 단어가 있는데 용어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용어를 좀 평이한 것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캔버스. 우리가 QR 캔버스니까 캔버스.
캔버스 프로젝트 그 캔버스 하면 어때요? 즉 캔버스 저장.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다른 추천할 단어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비로그인 이용자가 프로젝트 저장을 하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방문자 같은 경우는 전혀 인지를 못한다. 인지를 못하죠.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게 저장이 되는 건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건지 인지를 못하는데 좋은 사전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3번 네? 저장 완료 후 나타나는 링크 중에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링크가 너무 깁니다. 길어서 그것을 길어서 불편하다. 단축 URL로 자동 수정해서 짧게 줄여고 복사하기 버튼도 쓰면 제안해줘. 또 어떻게 해주세요. 그죠?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이제 단축 주소로 하고 복사하기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안내 설명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작업을 이게 디테일한 수정 작업을 진짜 정말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런칭할 때까지. 왜냐면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변수도 생기고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저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를 지금 제가 처음에 만들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딸깍으로 만들고 나서 얘네들이 만들어 주잖아요. 기획은 뭐 제가 같이 했지만 기획을 하고 처음에 초기 버전을 만들어 줬을 때 그다음부터 진짜 음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만들어줘, 이거를 변경해줘, 저걸 해줘라고 하는 작업을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도 한 3, 4일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했고 수정한 거로 농담 삼아서 제가 100가지를 수정했다고 할 정도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기능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단축 주소로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내 캔버스는 좋은 아이디어나 캔바와 발음이 비슷해 혼동 오류가 있습니다. 대안 후보로 디자인 저장, 디자인 저장, 디자인 저장, 내 디자인 저장, 내 캔버스 저장, 작업 저장, 디자인 저장. 그죠? 디자인 저장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사전 인지 방법. 저장 버튼 바로 위에 항상 보이는 안내 문구 추가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저장하면 고유 링크가 생성돼 언제든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외부 서비스 없이 자체 단축 URL 교환을 추천합니다. 8자리가 필요 없고 일단은 봅시다. 이거 너무 길어. 디자인 저장. 자체 단축 URL 플러스 복사 버튼이지만 숫자 영어 소문자 조합으로 너무 길면 안 좋잖아. 자리 네 자리로만 하죠. 너무 길어 이거. 네 자리로 할까? 네 자리로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자, 네 자리를 해도 몇 개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6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휴, 어? 아주 넘치네. 제가 여기서 사용자가 160만 개의 QR 코드가 생성되면 막 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어떤 사이트를 만들잖아요. AI가 잘 만들어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 디테일 사항은 신들이 내가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사이트에 이제 해본 경험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수정을 뭐 처음에 기획부터 그렇게 잡아놨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좀 뭐 처음 하거나 이렇게 '이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들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걸 만들어 봤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름 QR 코드를 만드는 것을 그냥 QR 코드도 만들어 봤죠. 그다음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QR 코드도 만들어 봤죠. 이 경험이 있는데도 이번에 편집, 캔버스 같이 이거를 하는 거를 해 보니까 너무 또 인제 디테일이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다 끝내고 나야만 이 작업은 모르겠어요. 이게 기획하고 인제 또 수정하고 이걸 기능을 또 추가하고 하는 것들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큼 딸깍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딸깍으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정말 능력자고, 이것도 저도 어차피 딸깍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의 이 생각하고 나의 사고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수고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얘가 하는 동안에 저는 배고파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얘는 작업을 다 해놨네요. 일단은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 잘 나왔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DB 실행을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하라고 나오네요. 이건 뭐 일도 아니죠. 캔바스 맞고 가져오기 눌러서 쇼코드 녹색으로 돼서 정상적으로 됐어요. 됐고, 자, 그다음에 자, 신규 파일 이 폴더 먼저 생성한 다음에 폴더 맞죠? QR 캔버스 위치 맞습니다. 이렇게 이 폴더를 오른쪽 맞춰서 create 디렉토리를 한 다음에 이 만들고 올리고, 그죠? API의 프로젝트 세이브에 프로젝트 세이브를 프로젝트 세이브 에디터를 올리고, Sset에서 JS하고 CSS를 올립니다. Sset에서 빼고 두 개를 일단 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비로그인 채팅 방문 시 비로그인 가서 비로그인이에요. 들기를 눌러서 들었어요. 네? 만들기를 했어. 얘는 뭐 이렇게 촘촘하게 안에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촘촘해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 편집하기 들어가서 나오네. 저장하면 단축 링크가 생성돼 언제든지 다시 편집할 수 있다. 디자인 저장이라고 딱 나오네. 오케이. 네. 저장 완료. 단축 링크로 언제든지 편집함. 이렇게 해서 나온 옥상. 됐죠? 이거를 다른 데 넣고 클릭. 오네요. 잘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잘 됐다고 하고 커밋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만든 것도 있으니까 핸드오버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저는 마이그레이션 완료고
파일 업로드 업고 테스트 해보니 또 한정도 잘 작동합니다. 새롭게 생성한 파일들도 있으니 한글 .txt 파일을 웨이트하고 세션 노트 웨이트를 하고 그대로 및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파일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중간에 끊어가면서 했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일단은 먼저 한번 끊고 갈게요. 길어지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어차피 이렇게 작업을 계속 오늘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아까 제가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수정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뭐냐면은 아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거는 여기처럼 오류에 대한 게 있고 오류 그죠? 오류에 대한 것은 하면서 인제 베타 버전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보고 하다가 발견한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거잖아요. 로그인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기능 추가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뭐 좀 다른 사이트도 그래요. 다른 사이트도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불편해.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기능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능 추가라는 어떤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건 첫 번째 거는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 CSS가 아까 달랐잖아요. 이건 오류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오류라기보다는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왜냐면은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는 기능이 이렇게 사이트 돌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이트로 갔는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다고 막 이게 QR 코드가 안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능 보완 이거는 새로운 기능 추가, 이건 오류 수정 이렇게 하여튼 크게 보면은 이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진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새롭게 런칭을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계속 이 작업 이런 형태로 하면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사이트를 만들어서 런칭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